시장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고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많은 투자자들이 웃고 계실 겁니다. 오늘장 좋기는 한데 또 코스닥 투자자분들 한참 코스닥으로 뭔가 좀 볕이 들려나 하는 찰나에 형님이 너무 잘나서 오늘도 살짝 그늘이 좀 져있긴 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유지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나서 벌써 30거래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약 30개 기업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의 도입 취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선의의 피해자나 선의의 기업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힘내라 코스닥 내일의 거인들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마토TV에서 엄선한 그 세 번째 기업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오픈롤의 권인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픈롤.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또 회사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미리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오픈롤 소개 영상을 좀 봤는데 AI 직무 기반 커리어 채용 플랫폼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오픈롤 2012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4년 차 된 회사입니다. 오, 네. 네, 코스닥에는 23년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 기존의 채용 시장의 한계를 좀 보고 이력서만으로는 사람을 더 이상 채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한테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아서 그걸 2주 동안 수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직무 역량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채용을 해보자, 매칭을 해보자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는 저희가 청년의 포커싱을 좀 더 해보고 있었다 보니까 시니어 채용과 교육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상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그 외에 현대IT를 인수해가지고 이제는 업무 환경, 디지털 업무 환경, 피지컬 AI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계속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인 구직하려면은 이런 채용 사이트만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을 좀 해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좀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 미니 인턴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여러모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픈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은 정치 테마 아니야? 이 기업 HR 쪽은 좀 사양산업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좀 받고 있어서 오해와 진실 시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에 OX 저희가 편말 갖다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에 맞춰서 O다, X다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나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오픈롤, 일자리 정책 테마 이렇게 정치, 선거철에만 주가 들썩들썩 정치 테마다 O, X 들어주세요. 중립으로 해도 되나요?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뭔가 좀 세모 같은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같고 정치 테마다 중립. 이거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오픈롤이 이렇게 사실상 어떤 정치인이랑 연결되거나 특정 정치인이나 연결되거나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인맥주는 아니고 나는 한동훈 오세훈 본 적 없다. 네네. 네, 그렇지만 사실상 봐보면 저희가 AI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인재 양성에 대한 파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황들이 발표가 되면 저희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사실 뭐 어떤 당색을 불문하고 늘상 나오는 정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정치 테마 이런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 관련해서 너무 대표적인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첫 번째 정치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등장.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따라서 HR, 휴먼 리소스 시장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데요. 로봇 시대가 오면 HR 시장도 좁아질 것이다. O,
X. 이거는 무조건 X입니다. 네. 아, 아니다. 왜요? 이 로봇 시대가 오는 것들이 이제 온다면 사실상 노동 시장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하거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일자리로 확장이 되는 구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생각보다 장인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AI가 계속 도입되고 피지컬 AI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라지 랭귀지 모델인 LLM은 언어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막 확장되는 구조가 있지만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LAM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LAM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 데이터들은 장인분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학습하고 진행해 놓지 않으면 이분들이 은퇴하고 고령화가 되면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명장분들 명맥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생각보다 네.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서도 필요한 게 LLM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되게 많이 쓸 수 있지만 LAM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외부 데이터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구조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강화되면서 로봇 일자리 외적으로도 더 HR 시장이 채용의 의미가 사람만큼이나 이제 로봇 일자리로도 확장되는 개념으로서 오히려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휴먼 리소스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이 필요한 회사에게 그것을 로봇에게 교육을 시켜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확대로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기회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를 저희는 기업의 과제를 받아서 역량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 역량 데이터가 행동 데이터로 가는 데는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로봇을 판매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장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 로봇을 배치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시켜서 현장을 통제하고 하는 일자리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조이다 보니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확대되는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 이 노동 시장의 색깔 자체가 좀 바뀌는 것을 기회로 포착을 하고 이미 여기에서 좀 그러면 뭐 지금 수익을 좀 내고 계신 거세요? 네, 뭐 저희가 네. 사실상 1분기의 상황들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약 10억 정도 흑자가 났었었는데 어제도 공시가 된 것처럼 상반기 자체에도 영업이익이 20억 정도로 흑자가 난 게 피지컬 AI 시대에 오면서 오히려 교육이나 커리어에 대한 전환을 위한 필요성들은 초반에 이 길목들이 더 빠르게 저희가 수주를 댈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로봇 자체의 파견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에 대한 학습, 교육, 커리어에 대한 채용 플랫폼에 대한 확장은 이 길목을 잡았을 때 더 확장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저희도 증명을 수익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2분기에 벌써 매출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를 풀어볼 만한 부분은요. 저도 이 데이터는 최근에 3년간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 CAGR이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해와 진실 풀어보겠습니다. O, X. 네, O입니다. 네. 이게 맞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80%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사실 상장을 하고 나서 인수 합병도 진행을 하면서 외형 성장도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양적 성장이보다는 약속을 지킨 성장이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할 때는 대부분이 매출 가이던스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작년 기사를 저희도 찾아보니까 23년도에 기술특례로 상장했던 35곳 중에서 저희가 매출 가이던스를 지킨 회사의 3개 업체 중에 저희 오픈롤이 있더라고요. 와, 네. 이게 시장 상황은 계속 변화되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약속했던 사업과의 혈관에는 저희는 약속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을 시장과 했던 약속을 자꾸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뭔가 명언이 지나간 것 같은데 사업과 혈관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네, 약속이 흘러야 된다고 혼자 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의를 좀 지키는 기업 이렇게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키고 또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주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지켜내고 있는 매출이 연평균 성장률 물론 2023년 상장 기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80% 정확히는 87.4%래요. 와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해와 진실 좀 풀어보겠습니다. HR 뭔가
이런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미니 인턴 상상우리 이런 서비스만 알고 있었는데 제조업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해와 진실, OX. 네, 오입니다. 아, 제조업도 하세요? 뭐 만드세요?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 하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현대IT를 인수를 했거든요. 디지털 사이니지가 뭐예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아. 사이니지로 형태를 굉장히 있는 큰 화면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제가 너무 삼성동에 가면은 네. 그 고래 지나가고 했던 맞습니다. 그런 5개 간판 같은 엄청 큰 영상 장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더 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오픈롤이 HR 그리고 IT 관련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제조업을 왜 인수했어? 이거 완전 그냥 외형 성장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하신 거예요? 네네. 현대 IT를 인수해서 제조업 쪽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현대IT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랑 AI 플랫폼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 오프라인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공급하는 거에 저희가 바로 탑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훨씬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고 해외에도 지금 약 30여 개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구조였다 보니까 저희 또한 글로벌로 진출하기에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구글이 휴대폰에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만들고 나서 픽셀이라는 이 핸드폰을 또 이제 제조업을 하듯이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 그것을 탑재할 만한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를 인수를 해서 야, 저보다 더 IR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제조업도 한다.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픈롤 바로 알기 이어가겠습니다. 오픈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회사와 관련돼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좀 풀어보는 시간이었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실적, 매출도 연평균으로 80%죠.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나 성장을 해왔고 하는데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사업 부문별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명이 있어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업은 좀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 전에 23년도에 매출이 한 200억 대였는데 지금은 880억 정도로 매출이 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 크게는 저희가 3가지로 좀 나눠서 매출 분류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및 AI, AX 교육 사업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저희 미니 인턴이랑 커리어 교육으로 해서 취창업 교육들 하는 이 분야가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기업한테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디스플레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랑 산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것들을 세 번째로 놓고 있습니다. 현대IT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 30여 개국에 수출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3가지로 크게는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이 업무 비중이 한 60%.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말했던 AI, AX로 해서 저희가 미니 인턴 플랫폼까지 같이 했던 파트가 30%. 그리고 중간에 있던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하는 파트가 10%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3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너지가 같이 나서 매출을 할 때 턴키로도 같이 패키지로도 상품들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이 오픈롤의 일들은 여러 가지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맥에서 어떤 노동력 창출과 관련된 여기에서 다 뻗어나가는 일들이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패키지로도 하고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죠. 미니 인턴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AI, AX 교육 사업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 여기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쪽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계신 것 같지만은 매출은 이렇게 연평균으로 눈에 띄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좀 못 따라오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좀 봐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영업 비용으로 나갔던 걸 보면 연구개발 인력 확충했던 거랑 그다음에 신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던 사업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고 네.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시비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환사채 의 상황들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파트들은 사실상 당기순이익은 말씀드린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한 거다 보니까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파트가 있었다면 영업이익이 내려갔던 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전후로 했을 때 한 5년 동안은 처음부터 저희는 흑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익을 계속 가져가는 구조들이 안 생길 거라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희가 비용들을 쓰면서 이 구축되는 파트들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제는 자회사들까지도 같이 저희가 합병을 시켜가지고 중복 비용도 다 없애기 시작했고 비용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바로 영업이익도 10억으로 흑자로 전환됐고 상반기에도 이미 20억까지 저희가 약 20억 정도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연의 가치를 잘 살리면서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봤을 때는 이 상처도 왜 이렇게 해집어야 더 견고해진다고 맞아요. 네네.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재무 체력이 있는 파트들은 하나씩 없애 나가면서 저희가 재무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사 내에서도 도전하는 파트와 수익을 지켜야 되는 파트를 좀 나누면서 2년간의 적자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네. 앞으로의 또 시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단계로서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외형 성장을 좀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렇다면은 이 씨 뿌린 게 걷어들일 타이밍이 되면은 이익도 매출처럼 막 눈에 띄게 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그게 올해부터 이미 지금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디 쪽으로 씨를 좀 뿌리셨는지 미래의 먹거리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먹거리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해체를 대비하는 일자리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상 프리랜서들 혹은 시니어들, 외국인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던 일자리들이 더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아까 피지컬 A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봇 자체는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이 막 일자리로 판매되고 이런 구조들은 시장이 좀 더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 로봇 수요를 체크하기 위한 커리어들, 교육들, 현장에 수요 배치하기 위한 여러 학습들을 위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모아오는 게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이런 건 국제과제 선정돼서 하고 계신 거죠? 네, 피지컬 AI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공시는 아직 안 했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 해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런 피지컬 AI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연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이게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동 상황이 컸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외부 요인보다 저희는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경영진과 임원진들 모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이렇게 수익성을 잘 지켜나가고 매출도 커나가는 이 본연의 가치는 잘 지켜나가되 혹여나 회사에서 주가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진들의 장내 매입 그리고 주주 친화책을 적극적으로 쓰실 거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주주 가치 제고들을 위한 준비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창업을 하신 회사잖아요. 그만큼 또 애정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도 오픈율도 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저 아직 30년은 더 해나갈 예정이라 회사가 긴 시계열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지금처럼 키워나가는 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롤 상장한 지는 사실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회사는 14살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몇몇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외형도 계속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저희 지금 질문이 좀 와 있는 걸 보니까 좀 전에 이 시니어 쪽하고 외국인들 얘기도 중간중간에 좀 언급을 해주셔서 네. 그것도 좀 저희가 못 들어서 설명을 좀 오신 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한국 자체도 그렇지만 네. 선진국들이 고령화가 인구 구조적으로 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고 싶다는 인구에 대한 이게 조사들도 봐보면 73세까지도 네. 우리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시니어층이 지금 청년들 채용률보다 훨씬 높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대한 변화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비자 발급, 비자 연장까지도 저희가 그리고 사회와 교육까지도 다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들이 앞으로도 HR 시장에서의 지금 사각지에 있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인력들을 확대하는 역할들을 담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시니어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해외 파트 쪽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수출이 좀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네.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인도, 독일, 일본, 미국까지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해외 30여 개국에 이미 수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오피스 인테리어 시장에 같이 연결시켜서 IoT 플랫폼으로 해서 업무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저희 채용 플랫폼이랑 업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같이 하는 구조들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저희 교육 콘텐츠, 채용 플랫폼에 대한 AI, IoT 프로그램까지 같이 엮어서 저희가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롤 오늘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오해가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소나마 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임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열심히 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오픈롤 응원해 주신다면 또 거기에 보답하는 날이 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권인택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닥에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또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쭉정이는 걸러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정말 진주,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꼭 보내야 합니다. 이 토마토TV 엄선한 그 세 번째 기업, 오늘 오픈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